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입니다. 오늘은 폐경기 후에 소변 볼 때 좀 불편하거나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고 또 관계할 때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 원인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을 저희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겪는데 쉽게 말 못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상 속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폐경기 생식 비뇨증후군, 영어로는 GSM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떤 증상이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그 폐경기 생식 비뇨증후군, 줄여서 GS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뭐 노인성 질염이니 위축성 질염이니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근데 2013년에 북미폐경학회랑 국제여성성건강연구회 뭐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용어를 새로 정의한 거예요. 폐경 후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죠. 이게 줄고 또 남성 호르몬 분비도 같이 줄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요. 아, 단순히 그냥 질이 건조하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군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문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가요? 영상 보니까 질 건조 말고도 불편한 게 많던데요? 맞아요. 질 건조감은 뭐 기본이고요. 질에 있던 주름 같은 게 좀 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질벽 자체가 되게 얇아져요. 심하면 요도 점막이 바깥으로 약간 돌출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방광염이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급하고 밤에도 깨고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들 있잖아요. 네, 그럼 비뇨기 증상으로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관계할 때 통증, 뭐 성욕 저하, 질 분비물 감소, 오르가즘 잘 못 느끼는 거 이런 문제들도 흔하게 따라오죠. 와, 듣고 보니까 질 문제뿐만 아니라 비뇨기 계통까지 진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네요. 특히 질 건조한 거랑 방광염이 연결된다는 건 조금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게 질 점막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요도나 방광 주변 조직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질 내부의 산도, 그러니까 pH 변화예요. 원래 건강한 질 내부는 pH 3.5에서 5.0 사이에 강한 산성을 띠거든요. 그래야 유익균, 흔히 말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죠. 얘네들이 잘 살아요. 근데 GSM 상태가 되면 이 pH가 5 이상으로 올라가요. 거의 중성이나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건조해지는 걸 넘어서 그 안에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유익균은 살기 힘들어지고 나쁜 균이 자라기 쉬워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맞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질 내부의 어떤 생태계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놀라운 건 영상에서 보니까 폐경 여성의 거의 절반, 50%가 이런 GSM 증상을 경험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겪는데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50%나 겪는데 치료율은 10% 미만이라니,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 참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게 뭐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조차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통 갱년기 증상하면 얼굴 확 달아오르고 땀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혈관운동성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GSM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폐경 직후에는 한 4% 정도? 근데 1년 지나면 25%, 3년 후에는 거의 절반인 47%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네요. 이건 정말 방치하면 안 될 문제군요. 그럼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하고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해결책도 좀 제시하고 있었죠. 네. 진단은 일단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질 확대경 같은 걸로 질이나 외음부 조직이 위축됐는지, 뭐 탄력은 어떤지, 주름은 펴졌는지, 눌렀을 때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는 거죠. 필요하면 호르몬 검사도 하고요. 치료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일단 질 보습제나 윤활제를 써보는 걸 권하기도 해요. 아, 보습제랑 윤활제요.
그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보습제는 평상시에 매일이나 며칠에 한 번씩 지리당 외음부에 발라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윤활제는 성관계 직전에 마찰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죠. 임시방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뭔가요? 역시 가장 효과적인 건 부족해진 호르몬, 주로 에스트로겐을 국소적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질 안에 넣는 정제 형태, 그러니까 질정이나 바르는 크림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좋은 게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은 아주 적어서 전신적인 부작용 걱정은 거의 없이 필요한 부위인 질과 요도 주변 조직에만 직접 작용해서 효과를 내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DHEA라는 성분의 질좌제나 오스페미펜이라는 먹는 약도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게 핵심 치료법이군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폐경 직후부터 전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GSM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기에 전신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면 GSM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이 GSM이라는 게 꼭 폐경기 여성한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 정말요?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도 그 유즙 분비 호르몬 때문에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때로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걸 수유기 생식 비뇨 증후군 GS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피임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 아니면 유방암 치료 때문에 호르몬 차단 요법을 받거나 자궁내막증이나 난임 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드는 주사 GnRH 작용제를 맞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보통 호르몬 치료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신적인 호르몬 치료는 금기일 수 있어도 그 혈중 농도를 거의 올리지 않는 국소 호르몬 요법은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치료 옵션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이 GSM이라는 건 폐경 후에 호르몬이 줄면서 생기는 아주 흔하고 또 그냥 두면 점점 심해지는 문제다. 그리고 단순히 질 건조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방광염이나 성교통처럼 비뇨기 증상, 성기능 문제까지 일으켜서 삶의 질이나 부부관계의 친밀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다행히 국소 호르몬 요법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으니까 불편함을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GSM이라는 게 이렇게 흔하고 또 서서히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폐경 후에 정기검진을 받을 때 골밀도 검사하는 것처럼 이 질이나 비뇨기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의사가 먼저 좀 물어봐주고 확인하는 과정이 당연하게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좀 더 일찍 자기 상태를 알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